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지난주에 축구 승무패가 없어서 영상을 조금 덜 올렸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만나는 느낌이네요. 자, 오늘은 축구 토토 48회차 경기들에 대해서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및 간단간단하게 스쿼드적인 측면 살펴보면서 A매치 기간 동안 잠시 잊었었던 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맛을 보는 시간 가져보면서 큰 틀은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2월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할 것으로 보여서 아마 1등 당첨 금액이 2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큰 판이 벌어질 텐데 이번 회차 A매치가 끝나고 이뤄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부상자라던가 코로나로 인한 격리 같은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때는 제가 보는 데이터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추후에 부상자나 출전 불가한 선수들은 유동적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밴드 가입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멤버십 분들에 한해서만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채널과 동일한 이름으로 밴드 가입 요청을 하셔야 승인해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입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승인이 안 되고 계신 분들은 이름이 유튜브 멤버십과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프로토 80회차 토론방이 열려 있고 한 150분 정도가 입장해 계시는데 굉장히 주말에도 프로토 관련 토론과 픽 공유 다들 자유롭게 토론방 잘 이용해 주셔서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8억 7천만 원이 2월이 된 축구토토 승무패 48회차 1번부터 7번 경기까지 먼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다들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뉴캐슬 대 첼시. 뉴캐슬은 현재 리그 13위로 3승 2무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쿼드적인 측면에서 주축 선수인 칼럼 윌슨 선수, 최전방에서 뉴캐슬의 득점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조 셸비, 라이언 프레이저, 맨 리치 선수도 출전이 불가해 보이지만 역시나 팀 전체 득점인 9득점 중에 6득점을 기록 중인 칼럼 윌슨 선수가 해결을 했었기 때문에 칼럼 윌슨 선수의 출전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첼시는 현재 리그 5위로 4승 3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스쿼드적인 측면에서 주축 선수인 공격의 하베르츠 선수와 미들의 플리식, 수비의 크리스텐센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주축 수비 자원인 리스 제임스는 퇴장 징계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첼시의 경우 출전이 불가한 선수들을 대체할 선수들이 질비하고 뉴캐슬처럼 한 선수에게 집중되는 득점 루트가 아닌 포지션별, 선수별로 다양하게 득점을 터뜨려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뉴캐슬의 승 17%, 무 33%, 패 50%로 뉴캐슬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0%, 무 20%, 패 60%로 역시 뉴캐슬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아직 원정에서 패배가 없는 첼시이기 때문에 칼럼 윌슨이 없는 뉴캐슬을 상대로 패배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경기고 이변이 일어난다고 해야 무승부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번 경기 레반테 대 엘체. 레반테는 현재 리그 18위 강등권으로 1승 3무 4패를 기록 중입니다. 스쿼드적으로 공격의 핵심 자원인 마르티로제르 선수, 유일하게 공격 자원 중에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미드필더의 바르디, 미라몬, 부크세비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해 보입니다. 미드필더 자원들이 많이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의 로제르 선수의 출전 불가는 미드필더인 호세 모랄레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엘체는 현재 리그 11위로 3승 2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스쿼드적으로 공격의 카리오 선수, 미들의 피델 선수, 리고니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손실은 피델 선수로 보입니다. 엘체의 경우 수비는 정확하게 수비에만 신경을 쓰고 공격 시에는 미들 자원과 공격 자원만이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하는데 주축 미들 자원인 피델 선수의 출전 불가는 조금 아쉽다고 보입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레반테의 승 22%, 무 45%, 패 33%로 레반테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0%, 무 40%, 패 40%로 역시 레반테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홈에서 2번의 정배당을 받고 2무를 기록하고 있는 레반테이고 원정에서 3번의 정배당을 받고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엘체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이 경기는 레반테의 승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3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브라이턴. 아스톤 빌라는 현재 리그 6위로 5승 2패를 기록 중이죠. 스쿼드적인 측면으로 아직까지는 아무도 결장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풀 전력이 경기에 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대팀 브라이턴은 현재 리그 16위로 1승 1무 6패를 기록 중입니다. 스쿼드적으로 공격의 코널리 선수, 미들의 솔로몬 마치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요. 골대법적으로 볼 때 아스톤 빌라의 승 67%, 무 0%, 패 33%로 아스톤 빌라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0%, 무 0%, 패 50%로 역시 아스톤 빌라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 경기는 팽팽한 경기 속에서 그래도 최근 폼이 좋은 아스톤 빌라의 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최근 아스톤 빌라의 와킨스, 그릴리시, 맥긴 선수의 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승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경기 리버풀 대 레스터. 일단 이 경기는 토사장님께서 실수를 하셨다고 보입니다. 승무패 경기에 이 리버풀 대 레스터 시티 경기를 보자마자 리버풀 승이 정배인데 리버풀 승은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월요일 새벽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승무패 4번 경기에 넣어놨다는 건 번호대별로 이변을 생각해서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3, 4, 5번 경기가 축구 승무패에서 이변이 잘 나오는 번호대인데 4번에 월요일 새벽 경기를 넣었다는 건 이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리버풀의 승은 안 가져갈 거고 스쿼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공격의 살라 선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미들의 파비뉴, 알칸타라, 수비의 아놀트, 고메즈, 반다이크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레스터 시티는 현재 리그 1위로 6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스쿼드적으로 미들의 은디디, 아마테이, 수비의 카스타네, 세안지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해 보이고 골키퍼 슈마이켈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마이켈 선수는 아이슬란드와의 경기에서 구드문드손 선수와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었었기 때문에 후반에 교체 아웃이 됐고 이 경기에 출전이 가능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리버풀의 승무패 확률 승 50%, 무 10%, 패 40%로 리버풀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7%, 무 0%, 패 43%로 역시 리버풀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홈에서 4번의 정배당을 받고 4번 모두 승리를 기록한 리버풀, 원정에서 3번의 역배당을 받고도 3번 모두 승리를 기록한 레스터시티. 저는 이 경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버풀의 승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번 경기 풀럼 대 에버튼. 풀럼은 현재 리그 17위로 1승 1무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쿼드적으로 공격의 카마라 선수가 퇴장 징계로 출전이 불가하고 미들의 레미나, 오노마, 수비의 테테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해 보입니다. 공격 자원과 미들 자원의 출전 불가는 그닥 전력에 큰 손실로 보이진 않지만 수비의 테테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전력 손실로 보입니다.
상대팀 에버튼은 현재 리그 7위로 4승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스쿼드적으로 거의 모든 자원들이 돌아왔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미드필더의 파비안 델프 선수만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퇴장 징계로 출전하지 못했던 히샬리송의 복귀, 불알 부상으로 고생했던 로드리게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그 초반에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풀럼의 승무패 확률 승 18%, 무 9%, 패 73%로 풀럼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0%, 무 0%, 패 60%로 역시 풀럼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풀럼은 홈에서 두 번의 역배당을 받고 2패로 모두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전 자원들이 모두 돌아온 에버튼을 상대로 풀럼이 이변을 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에버튼의 승리, 적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번 경기 맨유 대 웨스트브로미치. 맨유는 현재 리그 14위로 3승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스쿼드적으로 공격에 레시포드 선수, 수비에 루크쇼와 에릭 바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 자원들은 그렇다 치고 공격에 레시포드 선수의 부상은 큰 전력 손실로 보입니다. 상대팀 웨스트브로미치는 현재 리그 18위로 0승 3무 5패를 기록 중입니다. 승리가 없죠. 스쿼드적으로 공격에 페레이라 선수가 코로나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공격에 롭슨, 미들의 샘필드, 수비에 이바노비치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여요. 주축 자원이라고 한다면 공격에 페레이라 선수의 출전 불가가 좀 아쉬워 보이는 웨스트브로미치입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맨유의 승무패 확률 승 56%, 무 22%, 패 22%로 맨유의 무와 패 확률이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맨유의 승 37%, 무 26%, 패 37%로 맨유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홈에서 4번의 정배당을 받고도 1무 3패로 승리가 없는 맨유와 원정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 1무 3패로 승리가 없는 웨스트브로미치와의 경기, 누가 더 병신짓을 하느냐 기대가 되는데 저는 일단 맨유의 맹구짓을 믿고 한번 이변을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무승부는 없을 것 같고 승패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번 경기 토트넘 대 맨시티. 자, 토트넘은 현재 리그 2위로 5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스쿼드적으로 미드필더의 호이베르그와 에릭 라멜라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선수는 모두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맨시티는 현재 리그 10위로 3승 3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스쿼드적으로 공격의 아게로, 미들의 페르난지뉴, 수비의 벤자민 맨디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대법으로 볼 때 토트넘의 승무패 확률 승 26%, 무 37%, 패 37%로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0%, 무 50%, 패 50%로 역시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부상 자원들이 복귀를 하면서 다시 강력한 맨시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고 원정에서 4번의 정배당을 받고 2승 2무로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를 했다는 점 참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일단 토트넘의 승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1번부터 7번 경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에 8번부터 14번 경기 추가적으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고, 금요일에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영상 업로드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골대법 표로 정리해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수요일 8번부터 14번 경기까지 추가로 영상 업로드되는 시점에 골데리는 TV 밴드의 축구토토 승무패 48회차 토론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